안녕하세요. 압구정 스마일치과 원장 조영채입니다. 오늘 제가 부분 교정을 동반한 전치부 보철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등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전치부 부분 교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나는 정말 부분 교정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막막해 하신 선생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고, 같은 개원이로서 저 치과 의사는 저런 식으로도 치료를 하는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오늘 부분 교정에 관한 케이스는 제가 세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전혀 교정을 모른다는 그 레벨에서 제가 말을 좀 풀어갈까 합니다. 아마 여기에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교정을 잘 모르셔서 들어온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에도 저희 선후배 원장님들께서 이제 전치부 이렇게 부분 교정을 원하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러면 브라켓을 좀 붙이고 와이어를 좀 밴딩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한 번도 브라켓을 붙여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포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미니스크루도 나와 있고 정말 좋은 장치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부분 교정이 뭐 브라켓을 설령 못 붙이시더라도 꽤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튜브 같은 경우도 뭐 사이즈에 맞춰서 재료상에서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와이어도 이렇게 저희 병원에 세팅된 와이어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건 롤 와이어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레디메이드로 이제 아치로 이렇게 만들어진 와이어인데, 이렇게 부분 교정에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예전보다는 부분 교정을 이렇게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튜브나 그 와이어만 넣고 놔두면 저절로 교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이 치아가 항상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부분 교정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전체 교정을 설령 안 하시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배우시고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신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브라켓을 다루는 요령, 그리고 뭐 약간 간단한 와이어 밴딩을 하는 요령을 항상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나중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제가 한번 봐볼게요. 14세 여자 환자인데 이 친구는 앞니가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전체 교정을 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정면 사진을 보시면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교환면 사진에서는 11번 치아가 이렇게 돌출된 게 보이시죠? 대부분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입이 그렇게 나와 보이진 않는데, 치아가 이렇게 토끼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본인의 입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더라도 뭐 정상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안모 사진을 보셔도 그렇게 외모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스마일 사진을 보시면 조금 뭔가 튀어나온 느낌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전체 교정을 하고 싶다고 와서 전체 교정을 붙여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구치부 키 관계를 보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제 생각에 보기에는 전체 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레벨링이라는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교합이 좀 깨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게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풀본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교정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부분 교정으로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튜브라는 장치를 이용을 했고요. 미니 튜브를 붙이고 012 나이타이 와이어는 아시죠? 이렇게 형상 기억 가끔이라 해서 밴딩이 안 되는 와이어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간 삭제를 조금 시행을 했습니다. 1개월 후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약간의 레벨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 4개월 정도 치료를 진행하고 디본딩을 했습니다. 자,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뭐 엑스레이 상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안모 변화도 크게 없죠.
스마일 사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환자분과 저는 되게 좀 만족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끝났고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 교정을 이용해서 해도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치료 전 모습, 치료 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분 교정이 이렇게 튜브를 붙이고 와이어를 넣고 해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경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부분 교정이라고 표현을 하면 왜 이렇게 마이너 투스 무브먼트라고 적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이저 투스 무브먼트는 없잖아요. 이 마이너란 단어 때문에 대부분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원장님들도 쉽다고 생각을 하시고 환자분도 쉽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곤혹스러운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분 교정보다는 전체 교정이 더 쉬운 경우도 솔직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리미티드 투스 무브먼트, 이렇게 타겟 투스 무브먼트 이런 단어를 써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교정을 시작하실 때도 너무 쉽게 이젠 튜브나 뭐 이런 거 붙여서 적당하게 시간 삭제를 하고 넣어놓기만 하면 끝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되게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건 환자분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들도 설명할 때 뭐 치아 몇 개 움직이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했다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 제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풀본딩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치아가 이 파란색 치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분홍색 선에서 적절한 레벨링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MTM 같은 부분 교정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치아가 전적으로 이 노란색 치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따져보면 더 먼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자분께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만약에 친구 A와 B라는 친구가 서울과 부산에서 만나야 한다 했을 때 둘이 이렇게 같이 출발을 해서 대전에서 만난다. 그럼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MTM의 경우에는 누구 하나 서울로 오든지 부산으로 가야 되든지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MTM이라 해서 무조건 오래 걸린다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긴 하죠. 그리고 이제 간혹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뭐 7번 인트루전이나 이런 거를 계획을 할 때 뭐 치아 하나 움직이는데 무슨 1년씩이나 걸려요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3명이 한번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3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한 명이 이동한다고 해서 1시간이 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 설명할 때 치아를 하나 이동하든 14개를 이동을 하든 적절한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셔야지 그 관계에 있어서 크게 손상을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밑에 그림 보시면 끌어당기는 그림이 보이시고 하나는 미는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저 친구만 이렇게 끌어당기고 싶고 저 친구만 밀어내고 싶은데 실제로는 나도 끌어당겨지고 나도 또 밀리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풀교정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보상이 되겠지만 부분 교정에서는 절대는 아니겠지만 가급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앵커라고 들어보셨죠. 앵커를 어떻게 하면 잘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치아를 이동할 때 앵커 그 고정원 파트가 어떻게 안 움직여야 되나 이런 쪽에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좀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앵커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장치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루를 사용해서 절대적인 고정을 하는 게 좋겠죠. 왼쪽 위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4번 치아죠. 4번 치아 양쪽에 심으면 좋겠지만 스크루를 그러면 이제 대각선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루트 프록시머티 때문에 못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데나 심어놓고 당겨버리면 치아가 정말 아무데나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적절하게
설계를 해서 치아를 리트랙션하는 방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와이어 밴딩을 안 할 거야. 스크류 있으니까 이건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뭐 스크류를 신기가 좀 힘든 상황이면 이렇게 설치구로 와이어 스플리팅을 해서라도 앵커를 잡는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가지고 부분 교정 절대 쉽지 않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부분 교정을 동반한 전치부 보철 이야기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전치부 보철을 위해서 하는 부분 교정이 얼마나 가지수가 많겠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이 시간 내에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고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다른 선생님들께 배워서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교정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이건 보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뭐 크라우딩 이런 거는 뭐 좀 제외를 해두고요. 포스트 이럽션이 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포스트 이럽션에 관해서 3케이스를 준비를 했고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를 보시고 이제 부분 교정을 머뭇머뭇 하신 선생님들께서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하고 케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예 교정을 모르신 어차피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나 못 붙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조잡하지만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뒤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같이 보고 좀 보람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앞니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21번 치아가 퍼스가 나오고 모빌리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했을 때 프루빙을 해보니까 에이펙스까지 본이 이렇게 다 녹아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저 치아가 교합도 잘 만든 것 같은데 스페이스가 좀 있을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3112, 12번 미싱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어차피 발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당연히 임플란트를 할 것이냐, 3유닛 크라운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징지바 라인을 살펴보면 징지바 라인이 꽤 위로 21번 치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발치를 하면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령 저 잇몸을 커버를 했더라 하더라도 저 공간을 다 크라운을 메꾸면 어떤 식의 크라운이 나올까요?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고, 임플란트를 하든 3유닛 크라운을 하든 본그래프트나 CTG가 좀 필요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본그래프트나 CTG가 그렇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저걸 잘 만들어내는데도 쉽지가 않고 또 환자분도 너무 고생하고,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을 이런 식으로 징지바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3유닛 크라운으로 환자분과 상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본그래프트와 CTG를 정말 편하신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본그래프트 CTG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아서 저는 폴스트 이럽션을 한번 계획을 해서 이 경우를 해결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잠깐 폴스트 이럽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폴스트 이럽션은 우리가 뭐 자연치아 살리기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경우죠. 와이어로 이렇게 양쪽 치아를 스플린팅을 하고 루트에 엔도를 끝낸 다음에 고리를 형성해서 일래스틱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치료인데요. 케이스를 한번 봐보시면 15번 치아를 이렇게 정주를 좀 시킬 건데 그냥 버칼 쪽에 일자로 붙여가지고 가운데 고리 걸어서 일래스틱으로 묶어버리면 당연히 치아가 바깥쪽으로 버칼 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밴딩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자꾸 밴딩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기는 방향으로 와이어가 위치할 수 있도록 저렇게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일래스틱 스레드로 묶어서 당기면 되는데 고리를 형성하고, 자, 정출을 시켰습니다. 보면 꽤 정출이 많이 됐죠. 와이어와 치아 사이에 거리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치아만 내려온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이렇게 잇몸도 따라 내려오게 돼 있어요. 라인을 그려보면 이 정도 잇몸도 따라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보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크라운 랭스닝을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크라운 랭스닝은 뭐 저보다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좀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크라운 랭스닝을 나름대로 이렇게 바이올로직 미스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힐링이 되고 난 다음에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프랩은 일부러 징지바 리바운딩 된 양을 좀 고려해서 연상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크라운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포스트 이럽션의 술식이죠. 그래서 제가 주위 선생님들과 얘기했을 때도 환자분들께 크라운 랭스닝 술식이 설명이 안 들어가면 꽤 이렇게 왜 나는 치아 살려준다고 했는데 또 수술을 한다고 막 난리야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포스트 이럽션을 계획하실 때는 항상 크라운 랭스닝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케이스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역으로 이제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포스트 이럽션을 만약에 이 치아를 이렇게 끌어내린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 징집하고 좀 따라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 아닌 우리에게 좀 유리한 면이겠죠. 그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튜브를 붙였고요. 012 나이타이 와이어를 넣습니다. 제가 튜브를 붙일 때는 패시브 본딩이라고 해서 좀 용어가 어렵죠.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정원의 치아는 최대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와이어가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본딩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건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1번 치아가 포셀린인데요. 포셀린에 이제 또 이렇게 본딩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튜브를 2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교정에서는 굉장히 라이트한 포스를 주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라이트 포스, 너무 센 와이어를 안 쓰고 뭐 010 나이타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약한 힘을 주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저 치아를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교환면 삭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정출을 보는 거죠. 치료 과정을 한번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21번 치아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모빌리티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큰 고정원에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저게 자연치아, 멀쩡한 치아라고 생각을 하고 징지바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내려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다운로드로 이렇게 치아를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역으로 고정원 치아에는 업로드로 움직이는 반작용이 무조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나 저 21번 치아가 앵킬로시스가 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좀 조심히 당기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바이탈 치아에서 3D로 보면, 제가 뭐 바이오미케닉은 잘 모르지만 치아가 이렇게 다운로드로 내려오면 팔라탈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치아에서 치아를 이동시킬 때는 상당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동을 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치료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와이어를 넣고 교환면 삭제를 계속 하는 거죠. 21번. 이때는 환자 콜을 하는 게 뭐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뭐 2달에 한 번 오세요가 아니라 그냥 21번 치아가 닿는 느낌이 있으면 오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지글링 포스가 되면서 모빌리티가 있는 게 주변 조직을 끌고 내려오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졌던 와이어가 일자로 펴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정출이 됐다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정출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이제 두 번째 튜브에 와이어를 넣어서 또 똑같이 교환면 삭제를 하면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징지바 라인을 보면 처음보다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발치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발치를 좀 조심히 시행을 하고 큐렛을 깨끗이 하고 징지바의 볼륨을 조금이라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콜라겐 플러그라는 이 리지노멀이라는 콜라겐 플러그를 이용해서 수처를 해놨습니다. 뭐 꼭 리지노멀을 써야 되는 건 아니겠죠. 콜라겐 플러그를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엔도는 하지 않고 이 바이탈 프랩을 해서 템포러리 크라운으로 장기간, 지금 2021년 7월이죠. 장기간 유지를 하고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하고 파이널 크라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제약을 주고, 아니 앞니 하나 하는데 무슨 1년이나 걸려, 이런 환자분하고는 이런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환자분의 동의가 필요하시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지바 라인이 CTG 없이 이렇게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물론 이게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추가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정출을 시키면 본도 이렇게 같이 따라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본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썸머리를 해보자면,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똑같이 온다 그러시면 발치를 계획을 하셨을 경우에 인저치 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고정원들이 움직이지 않게 패시브 본딩에 신경을 쓰시고, 매우 약한 힘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21번 치아에 튜브를 2개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11번 치아에 2개를 붙였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보시고, 이 치아를 정출을 시킬 건데요. 나머지 고정원 1, 2번 치아에는 패시브 본딩이라는 걸 할 겁니다. 패시브 본딩이라는 거는 치아가, 와이어가 이렇게 변형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로 딱 붙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브라켓 포지셔너라는 게 있어요. 왼쪽 그림에 보이시죠? 이걸로 이제 그려서 할 수가 있는데,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켓 포지셔너에도 이렇게 샤프심이 달려있는 게 있고, 그냥 메탈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샤프심 되어 있는 걸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려놓고 하시면 되게 편하시고요. 이 치아라고 가정을 하시면 에칭을 하고 본딩을 한 상태에서 그리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칭을 하고 본딩을 하기 전에 저 라인을 그려놓은 다음에 본딩을 하고 이제 큐어링을 하겠죠. 우리는 플로우 레진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켓 본딩용으로 나온 그 프라이머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일반 레진용 본딩을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튜브를 그려진 라인의 위치를 좀 시켜야 되는데요. 플로우 레진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플로우 레진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놓고 튜브 위치를 시키면 튜브가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위치에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드 레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찍어서 발라놓고 튜브를 위치시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적당한 위치에 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큐어링을 반 큐어링 좀 해놓으시고, 이제 그 튜브가 움직이지 않게끔 플로우 레진으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혼자 덴티폼을 잡고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환자 구강 내에서 할 때는 전치부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잘 그리느냐가 좀 중요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꼭 에칭을 하시고 나서 건조를 한 다음에 라인을 그리고 본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 레진을 위치시키고 튜브를 올려놓은 다음에 위치를 정확히 이 위치다 맞아지면 플로우 레진으로 이렇게 큐어링을 해서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치아도 마찬가지로 하드 레진을 올려놓고 튜브를 올리고 반 큐어링을 하시고 위치를 잡고
안 움직이게끔 살짝 좀 큐어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우 레진으로 감싸주고 큐어링을 해주시면 나머지 이제 고정원에 대한 치아들의 이 적절한 패시브 본딩, 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정확하게 하려면 튜브를 걸어놓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출시켜야 될 치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드레진을 좀 발라놓고 이제 정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접 치아에 붙여놓은 라인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튜브를 위치를 시키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차분히 보셔야 되니까 제가 스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압축을 시켜 놓은 거긴 하거든요. 또 바로 큐어링을 하면 두 번째 튜브를 못 붙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튜브를 올려놓고 어느 정도 위치가 확인됐다 그러면 반 큐어링을 하시고 이제 레진으로 감싸주면 기본 세팅이 이제 끝나겠죠. 이 큐어링을 해주시고, 네, 이러면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납니다. 이제 와이어를 넣어야 되는데 012 나이타이나 010 나이타이를 이렇게 적당량 길이를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때 우리가 저런 기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분 교정 하신다고 기구를 잘 안 사시려고 하시는데 기구가 정말 풀 교정만큼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 교정 이런 아주 작은 와이어에 넣기 때문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막 돋보기 쓰고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저 유틸리티 플라이어도 빅크가 되게 가장 작은 걸 쓰셔야지 이 플라이어에 가려가지고 좀 넣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골라가지고 쓰시는 게 좀 편하세요. 자, 그래서 와이어를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고, 끝은 한 5mm 정도 남겨놓고 자르시는 게 제일 접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커터로, 디스탈 엔드커터죠. 자르고, 나이타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밴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어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플라이어를 사용해서 밴딩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다시 펴져 버려요. 그래서 꼭 우리는 편하게 하겠다고 튜브로 교정을 했는데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와이어 찔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진으로 끝을 레진볼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한꺼번에 또 레진볼을 만들어 놓으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엔 코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코팅을 해주시면 수월하게 이렇게 끝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내려오는 거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환면 삭제를 좀 해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앞니가 떨어졌다는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치과에 굉장히 공포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저렇게 저지경에 대해서 이제 오셨겠죠. 그래서 이 치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상태고요. 교환면 사진에서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폴스트 이럽션을 계획을 안 하고 그냥 크라운 랭스닝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주변 치아를 굉장히 많이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치아가 잇몸이나 보온 자체를. 그래서 폴스트 이럽션을 좀 계획을 해서 하면 좋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폴스트 이럽션을 하면 크라운 랭스닝이라는 왜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이미 징지바가 올라간 케이스였고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폴스 이럽션을 했을 경우에는 징지바가 좀 따라 내려오겠죠. 그래서 폴스 이럽션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크라운 랭스닝까지 계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라켓을 이용해서 좀 어렵게 교정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정원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이미 모빌리티가 심한 치아였고 고정원의 부담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치아 같은 경우는 우식 때문에 온 거라 이 고정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그냥 와이어를 이전 케이스 같이 튜브를 붙여가지고 연결해 버리면 적절히 알아서 배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이드 이펙트로 주변 치아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을 해서 더블 아치 와이어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원이 된 치아들은 패시브 본딩을 했고 고정원 보강을 위해서 017-025 SS 와이어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로 두 개를 이렇게 묶어줬는데요. 012 나이타이 오버레이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보초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패시브 본딩 같은 경우는 뭐 와이어를 묶어서 하시는 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던 와이어 자체가 일자로 펴진 걸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링이 됐다고 보여지시죠. 자, 보면 징지바 라인을 보면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우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밖으로 노출이 되었고 노출만 된 게 아니라 징지바도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따라 내려온 게 보이시죠? 근데 환자분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이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셔서 지금 라인에 만족하고 이제 크라운 랭스닝을 원래는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보철로 어떻게 좀 눌러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하고 프랩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보신 것 같이 잘 맞추려면 랭스닝을 좀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끝낸 케이스입니다. 초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라인을 보시면 아무래도 징지바가 항상 그래서 폴스트 이럽션을 할 때는 징지바가 항상 따라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설명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환면 사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고 서머리 보면 우리가 인접치 이동을 항상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아치 와이어를 써서 SS를 사용해서 주변 치아들을 스플린팅을 하고 두 개를 이렇게 묶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고정원 없이 해버리면 주변 치아들이 올리면서 더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항상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패시브 본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브라켓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 017, 025 SS 와이어를 이제 본딩이 다 돼 있다고 가정하에 하는 거죠. 애칭, 본딩까지 돼 있고, 이제 와이어를 017, 025 SS 와이어를 넣고, 위치에 놓고 하는 거죠. 자, 하나가 됐으면 다른 치아도 이건 제가 혼자 해서 이렇게 번거롭지 옆에서 이렇게 다 스태프들이 해주겠죠. 위치를 시키고 017, 025 SS 와이어를 이렇게 넣어서 이게 패시브하게 이 와이어가 패시브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를 시킨 다음에 제가 지금 큐어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임상에서는 큐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누르고 있고 직원이 큐어링을 해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위치를 시키고 지금 패시브 브라켓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와이어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훨씬 더 어려우실 것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017, 025 SS 와이어나 뭐 018, 015로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킨 다음에 임상에서는 제가 누르고 있고 직원이 큐어링을 좀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패시브 브라켓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번까지 이제 붙일 건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항상 와이어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선생님이 큐어링 하시는 게 아니라 직원이 큐어링 해주시겠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와이어를 누르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패시브 본딩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재방송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스킵은 하지 않고 좀 뒤로 하시더라도 영상을 그대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익스트루전을 시켜야, 폴스트 이럽션을 시켜야 될 치아는 뭐 그보다는 좀 상방에 붙이겠죠. 서비칼 쪽으로 위치를 시키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양은 미리 이제 가늠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고정원들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보강을 좀 해야 되는데요.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뭐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터렛이라고 해서 와이어를 다 돌려가지고 해서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아치폼 와이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방송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이패스 시켜주는 밴딩을 하시고, 지금 더블 아치 와이어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접었던 부위와는 같은 레벨이 있어야지 치아가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몇 번 연습해 보시고, 구강 내에서 하기 힘드시면 이걸 임프레션 써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자, 이거를 리게이처를 어떻게 할까요? 따로따로 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리게이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012 나이타이나 너무나 이제 이동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010 나이타이를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겹쳐 놓고 같이 리게이처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패시브 브라켓팅을 해 놓으셨으면 이게 아주 어려운 단계는 아니고요. 만약에 나는 도저히 이 패시브 브라켓팅을 못 하겠어, 그러면 차라리 임프레션 떠가지고 기공소에 지그를 만들어 주라고 하시면 기공소에서 브라켓과 포함해서 지그를 좀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그를 이용해서 붙이시면 패시브 브라켓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와이어하고 같이 밴딩해서 보내주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스플린팅 와이어와 012 나이타이 와이어를 같이 리게이처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저 나이타이 와이어, 012 나이타이나 060 나이타이 와이어를 타겟 치아에 걸어서 뭐 오링을 거시던지 아니면 리게이처를 하시던지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리게이츠 하나가 잘못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이제 타겟 치아에 와이어를 걸고, 절대로 센 와이어를 쓰시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끌어내려야 되는 치아는 이렇게 뭐 센 힘을 준다 해서 빨리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분을 커팅을 하시고, 터커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안 찔리게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나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뭐 하실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안 해보고 나 저거 못하겠어. 이제 제 주위의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려도 나는 밴딩 안 해.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딩이 묘라고 하시죠. 묘 밴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밴딩은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환자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70세 여자 환자분인데 앞니가 깨지셨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13번과 12번이 13번이 깨져 있고 12번은 팔라탈로 이렇게 명출이 되어 있죠. 엑스레이로 보면 루트 레스트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12번 치아도 되게 안 좋다는 거죠. 교환면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치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12, 13을 빼고 그냥 임플란트를 심으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13번 징지바 라인을 보시면, 제가 항상 임플란트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심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징지바가 하이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거를 회복시키기가 상당히 좀 본그래프트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징지발 그래프트도 해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2번이 만약에 좋았다 그러면 12번을 좀 밖으로 빼서 살려볼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12번 상태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내보자, 제가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근데 폴스 이럽션과 루트 무브먼트를 도모하기로 했는데요. 치아를 그냥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같이 폴스 이럽션 같이 와이어를 붙여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향 자체가 대각선, 이 파란색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고, 또 이 3번 치아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센 치아죠. 그래서 아무리 스플린팅을 잘하더라도 고정원에 좀 부담이 갈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동을 시키더라도 모빌리티를 좀 충분히 주고 옆에 치아와 싸움을 시키는 게 좀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 루트를 그냥 내려가지고 어떻게 보초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 빨간색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내리고 루트를 좀 안쪽으로 최대한, 물론 이게 100%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렇게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스크루를 사용했고요. 왼쪽 아래 그림 같이 고무줄이 걸려있는 부위에, 걸려야 될 부위에 스크루를 심으면 정말 간단하겠죠. 근데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전치부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좁아서 스크루 심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익스텐전 시켜가지고 이걸 방향을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스크루를 미니 스크루를 심을 수 있는 곳에 심고 와이어를 익스텐전 시켜서 이렇게 내렸고요. 오른쪽 그림 보면 루트 무브먼트를 조금이라도 시키기 위해서 롱암을 이렇게 단 거죠. 이거는 뭐 접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정 재료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렇게 긴 거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톡이 아니라 이제 앵귤레이션 무브먼트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번 라인에 위치해 있는 레진이 좀 넓은 면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면 이제 방향 조절을 위해서 레버암을 익스텐전 암을 제거해버리고 이제 스크루에 거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모해봤는데요. 물론 선생님들이 하실 때 우리가 아치 와이어라는 거를 교정해서 걸 때는 정말 안전한 철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차를 끌고 올 때 철길이 있으면 되게 좀 안전하게 가겠죠. 근데 철길이 없는 데서 기차를 끌고 오면 막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브라켓을 붙여놓지 않고 허공에서 이렇게 일레스틱을 가지고 치아를 이동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치아가 좀 메지알로 이동한 것 같아서 익스텐전 와이어를 제거를 하고 레버암으로 루트 무브먼트를 시켰고, 오른쪽 위쪽 그림과 오른쪽 아래쪽 그림의 레버암과 스크루의 위치를 보면 조금 치아가 루트 무브먼트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내려오고 포스트 코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포스트 코어를 시행을 하고 이제 브라켓을 붙여서 나머지 좀 위치를 잡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을 붙였고 나름대로 패시브 본딩을 다른 치아는 했었고요. 충분히 흔들어 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파워체인이라는 일레스틱을 썼는데요. 보시면 미드라인 보면 조금 이동한 게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 보면. 근데 환자가 교합에 이제 크게 원체 뭐 전치부 교합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셨기 때문에 불편을 안 느끼셔서 이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스트루전이 충분히 됐다고 해서 바로 프랩을 해서 크라운을 씌워주게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스플린팅을 해놓고 충분히 한 3, 4개월 정도 홀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프랩을 하고 크라운을 시행을 했습니다.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레버 익스텐전 와이어를 걸어서 이제 일레스틱은 환자가 끼웠다 뺐다 하시겠죠. 했고 어느 정도 익스트루전이 된 다음에 스크루를 상하게 추가로 심어서 이제 루트 무브먼트를 도모를 하고 포스트 코어를 하고 크라운으로 이렇게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움직였을까? 물론 파노라마를 중첩시켜서 비교하는 거는 되게 안 맞는 거죠. 파노라마마다 이렇게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궁금해서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치료 전 상황이고 이게 치료 후의 상황인데요. 다른 치아를 한번 토대로 중첩을 해봤어요. 뭐 이 정도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상황이고, 물론 보철이나 뭐 다른 부분이 아주 뭐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환자분과 제 레벨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징지바 라인을 보면 하이 캐나로 있던 것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텐전 와이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스크루는 미리 위쪽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여진 대로 제가 미리 스크루를 좀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전 와이어가 돼야 될 방향은 이제 일레스틱이 걸려야 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일단 이건 킴스 플라이어인데요. 016, 022 SS 와이어를 이용해서 와이어 밴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킴스 플라이어를 보면 이렇게 고리를 접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접어서 뒤쪽 스크루에 걸릴 수 있게끔 하고요. 이 두 번째 스크루 위쪽으로 이렇게 와이어가 가게 되면 일레스틱을 걸면 아무리 레진을 잘 붙여놓는다 해도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스크루에는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뭐 밴딩을 꼭 안 하셔도 걸려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양쪽으로 붙이셔도 되지만 뭐 걸려만 있으면 어차피 위로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강내에서 하면 훨씬 편하세요. 자, 이제 일레스틱이 걸려야 될 부분에 마킹을 하고, 헷갈리시면 그냥 처음에 접어놨던 고리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게 처음에
접을 땐 되게 헷갈리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르고 이 익스텐전 와이어를 좀 밴딩하는 법을 익숙해지셔야 이제 스크루를 이용해서 방향을 좀 컨트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접는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밴딩폼 놔두고 접어보세요. 그래서 잇몸에 안 찔리게끔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 모델에서는 붙이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구강 내에서는 스텝이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큐어링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개 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위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스크루에는 뭐 고정이 따로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위에 사진 보시면 두 번째 스크루에는 아무래도 레진으로 스크루를 감싸 놓게 되면 그쪽 잇몸이 좀 클렌징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좀 시켜주고요. 이제 저 일라스틱은 이제 교정 재료상에서 파는 끼웠다 뺐다 하는 일라스틱이죠. 그걸 환자분에게 드리고 하루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끼워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미리 마킹 해놨으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전 암을 이용해서 이제 루트 무브먼트를 재현을 좀 해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튜브 붙였던 거하고 똑같이 그냥 플로우 레진으로 붙이기에는 좀 막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에칭, 본딩, 그러니까 레진 본딩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하드 레진을 저렇게 좀 올려놓고요. 일단 레버암을 또 길이를 좀 재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가장 긴 걸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서 그 치아 패스에 맞춰서, 패스보다 더 오버시켜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루트 무브먼트 시켜야 되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맞았다 생각하면 방 큐어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플로우 레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루트를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끝 부분만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좀 넓은 면으로 붙여놓는 게 좋으시고, 이제 이렇게 여기는 환자분이 꼈다 뺐다 하는 고무줄을 쓰시는 게 아니라 파워체인이라는 거거든요. 교정에서 쓰는 파워체인을 걸어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 파워체인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가만히 놔두셔야지 치아가 더 잘 움직입니다. 너무 자주 바꿔주면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재료나 기구 같은 건 초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좀 인터넷으로 싸면 잘 모르겠습니다. 싸게 살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같이 스터디를 하는 선생님들께는 이런 재료나 기구, 재료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재료 사시면 정말 잘 안 쓰시면 파워체인 같은 경우는 뭐 금방금방 이렇게 삭아가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 그냥 공동 구매해서 이렇게 잘라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플라이어나 이런 거는 한번 쓰시면 거의 평생 쓰신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좀 손이 안 되면 기구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 정교하고 비싼 걸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구 같은 게 정말 싸게는 4만 원, 뭐 비싸면 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적절히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고, 소모품 재료는 그냥 옆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셔가지고 잘라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파니까 이거 부분 교정하려고 그걸 놔두고 한 번 쓰고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케이스를 가지고 폴스트 이럽션에 대해서 각각 다른 제 나름상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정말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부분 교정을 하시긴 하시지만 더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정규 세미나 아니면 요즘 교수님들이나 정말 유명한 연자분들이 하신 세미나, 너무나 좋은 세미나 많으시잖아요. 거기서 들으셔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나는 브라켓을 어떻게든 안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돌발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브라켓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종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브라켓을 포기 안 하고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제가 지지난주에 혼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강원도를 처음 갔는데 이것도 되게 용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요, 도깨비 찍은 곳이래요. 그래서 혼자 뭐 산에 맞선인가 여기 나온 호텔에서 혼자 자고 그랬는데, 혼자 이렇게 또 은근 맥주 한 잔 놔두고 하는 게 너무 운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도 용기 내는 게 이렇게 어려웠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부분교정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지금 당장에 생각하신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나도 해야겠다 하시면서 지금 못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린 게 다는 전부는 아니고 정답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전치부 보철 치료를 위한 부분 교정에서는 좀 고정원에 좀 신경을 쓰시고, 패시브 본딩 하는 방법을 제 뭐 영상이 아니라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 영상이나 세미나를 참조하셔서 좀 하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시고, 또 중요하죠. 치아의 이동 방향에 맞는 계획을 좀 짜서 계획을 하시고, 가능한 라이트 포스를 이용해서 부분 교정을 시도를 해보시면 선생님들 앞으로 임상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리 오님의 질문입니다. 전치부 부분 교정 시 협착골 천공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 있는지 의견 여쭈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치부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치부 사이에 그 스크류를 심는 거는 되게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요즘은 CT도 많고 그래서 CT로 확인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스크류를 뒤쪽에 2개를 심고 와이어를 익스텐전 시킨 그림을 몇 개를 찾아보시면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몇 개를 보여드렸잖아요. 한 앵커 파트에서 하나 나온 것 같고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스크류를 심으실 때는 내가 이 위치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안전한 곳에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익스텐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미니튜브는 고정 재료상에게 구할 수 있나요? 교정 재료상이겠죠. 네, 미니튜브는 교정 재료상이나 뭐 정품을 원하시면 아마 저기 오스템에서도 취급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그 메탈로 된 미니튜브는 아마 구해 주시라 그러면 다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료상도 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정품을 쓰시는 게 가장 좋으시죠. 근데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튜브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스탑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시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닌데, 정 못 구하시겠다 그러면 스탑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한테 화이팅을 하고 좀 꿈을 선생님들도 이루시라고 말씀드린대요.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좀.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파워체인을 오래 두라고 하셨는데 파워체인 종류별로 팔로우 시기를 차이를 두시나요? 저 파워체인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거의 체인지를 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네, 뭐 일주일마다 이렇게 바꾸면, 특히나 나이타이 와이어를 걸고 파워체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다시 치아가 움직일 때 한번 쓰러지고 와이어 힘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지그재그를 뭐라고 하죠? 업라이팅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파워체인을 너무 빨리 바꾸시면 이렇게 쓰러졌는데 가만히 놔두면 와이어의 탄성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 파워체인을 계속 바꿔버리면 더 쓰러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워체인 바꾸는 시기를 너무 자주 하시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 정답도 아니고 정말
부분 교정을 잘 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좋은 세미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 교정도 배우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거는 그냥 한 개원이 치과 의사가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더라, 그런 식으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생님들도 부분 교정 너무 막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도전을 하셔서 선생님 임상에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과 함께 항상 스마일한 해피한 미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